사람들이 개인 회생보다 개인 파산이 더 어렵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개인 회생보다 개인 파산이 안 되는 사유가 더 넓어서 그래요. 채무자회생법 564조 제1항을 보면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주식, 코인, 토토, 사치, 탕진, 과소비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편파 변제한 게 크다거나 이체한 내역이 많다거나 또는 내 집이나 자동차를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한 전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청산가치에 반영 좀 하겠습니다. 약간 더 변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제금 조금 더 높여주고 그냥 통과해버리면 되는데 파산에서는 이런 사유가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그러니까 파산이 안 되는 사유가 더 넓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개인 회생은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것도 청산가치에서 빼주겠다. 그냥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사치 탕진이나 편파 변제나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론상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은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원 재량으로 법원에서 검토해보고 이 사람을 법원 재량에 의해서 면책시켜 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실무상 많은 채무자들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한두 가지씩은 걸려 있지만 법원에서 재량으로 채무자들을 면책시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 재량으로 해주는 기준은 뭐예요? 안 되는 사건인데 재량껏 면책해 주는 사건, 어떤 사건이 그렇냐? 이거는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단지 하나의 요건, 이게 있으면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채무자의 생활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행위의 경중 같은 거 많이 따지겠죠. 열심히 사업하고 생활하고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하려다 보니까 명의 이전 한번 했다. 열심히 살고 생활하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집단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의 준사기에 가깝게 형사 절차에서 사기 유죄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굉장히 사행성 있게 사기성 있게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의 경중이 다르게 느껴지겠죠. 채무자와 가족들의 생활 상태도 고려합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양 가족들도 채무자가 부양해야 될 사람도 있다. 또는 채무자와 가족들이 전부 다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모두의 생계가 막막하다. 채무자라도 어떻게든 부활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가족들의 생활 상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권자의 이의 신청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채권자들이 저 사람 면책해주면 안 된다고 이의 신청이 빗발치는 사람도 있고 주로는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채무자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반대로 채권자들이 별 이의도 없고 이의 신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재량으로 면책해주면 하겠죠. 그래서 이의가 많은 경우는 재량으로 면책하는 게 힘들겠지만 이의가 별로 없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량 면책하는 게 용이하겠죠. 채무자의 관여 정도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도박 탕진하다가 다 날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주도해가지고 채무자가 조금 뭐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계좌 빌려주다 보니까 일이 연루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럼 재량 면책은 무조건 좋은 거네요? 자, 주의하셔야 하는 게 불허가 받는 것보다는 재량 면책이 좋은데 재량 면책을 받을 때는 환수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산 신청하기 전에 개인 사업 망해서 장사 접을 때 자동차 300만 원 하는 거를 명의 이전을 한번 한 거야.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그럼 현금 300만 원 갖다 주세요. 그거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재량으로 면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환수금까지 내야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환수금은 얼마나 나와요? 원칙적으로는 사치 탕진을 했든 명의 이전 은닉을 했든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법원 재량에 의해서 채무자 생활 상태를 보고 일부를 감액해 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명의 이전했던 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데 법원에서 채무자 형편을 보니 감액을 좀 해줘야겠다 싶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환수금 내라, 300만 내라 이러고 바로 면책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 정도 환수금이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 주식 탕진으로 1, 2억 날렸다. 이거는 면책 불허가 나오든지 아니면 환수금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사람은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회생을 하는 게 낫고 채무자 행위 태양을 보니 환수금이 좀 많이 깎여서 나오겠다. 조금만 내면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굳이 개인회생해서 그 변제금 3년 내느니 환수금 내는 게 더 싸게 치이니까 얼마 낼 요량으로 처음부터 개인 파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